농산물 가격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한번 말해보고 싶어요. 들깨가 있다 그러면은 그 들깨 일반 가격하고 그것도 국산이냐 수입산이냐 국산이냐 하고 그 농약을 쳤냐 그리고 뭐 비료태비를 넣냐 그리고 종자가 어떤 거냐 저는 그냥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가격을 이렇게 하는 게 그거에 따라 가격을 이렇게 정해지는 게 공정하다고 보거든요.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일반 관행 들깨가 10,000원이다. 그러면은 그 유기농 들깨는 그냥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20,000원. 근데 그 일반 관행 들깨에 그 유기농 들깨라는 게 그 농약을 안 쳤다는 거 하나거든요. 엄밀히 따지면 농약 하나 안 쳤는데 그 100%를 더 받는다. 그거는 그 적정한 가격에서 약간 오버한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할 때는. 그래서 그 기준이 수입 국내산 그리고 그 농약의 유무 그리고 그 질소 그 비료태비의 유무 그리고 그 종자의 그 토종이냐 그러니까 그 채종이 가능하냐 그 자가 채종이 안 되냐 자가 채종이 가능하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에서 이렇게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수입산이냐 그 국내산이냐 그거에 따라서는 이렇게 수확량이 이렇게 수입산이라고 해서 수확량이 줄어들고 그건 아니잖아요. 근데 그 외에 나머지 그 세 가지는 수확량에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. 확실하게 그 수확량에 영향을 미치는 그 요소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에 대해서는 가격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고 그 수입산 같은 경우는 그 규모의 경제에서 가격이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 수입산 가격 정해지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할 일이 아니죠. 그 무역하는 데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관여할 필요 없고 그래서 그 국내산이냐 수입산이냐 그거는 뭐 무조건 뭐 국내산이 비싸야 된다 그런 것도 맞는 것 같지가 않아요. 그것도 우리나라보다 더 그 좋은 땅이나 더 환경이 좋은 데서 자란 거는 더 높은 가치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 거니까 뭐 그거는 그 무역업자들이 알아서 자기네들이 딜해가지고 가격을 정하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
가지. 그 세 가지를 그러니까 지금 기준은 하나 올라갈 때마다 그세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농약의 유무, 비료탭의 유무, 그리고 그 종자의 유무,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에 의해서 하나가 이렇게 추가가 될 때마다 100%씩 인상이 돼. 지금 가격을 보면 만약에 그 들깨 1kg에 그 일반 가격으로 그냥 관행 들깨 국내산 그 일반 들깨로 1kg에 10,000원이다. 1kg에 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 유기농이다 그러면은 20,000원. 그리고 그 비료탭이 안 들어가고 그 저질소 그 인증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 저질소 인증이 붙었다 그러면은 또 30,000원이 되는 거고. 거기서 종자도 토종 종자를 했다 그러면은 40,000원이 되잖아요. 그럼 관행 종자 관행 그냥 보통 들깨가 1kg에 10,000원인데 친환경 등급으로 제일 높은 게 40,000원이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사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부당할 것 같아요. 돈 많은 사람은 뭐 상관없겠지만 제가 소비자라도 그냥 저 같으면 부당하다고 느낄 것 같거든요. 그게.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적정 기준은 50%예요. 50%. 그래서 농약을 사용 안 했다 그러면은 그 기본 가격에 50%가 추가가 되고 비료태비가 안 들어갔다 그러면은 거기에 또 50%가 추가가 되고 기본 가격에 그리고 그 토종 종자를 썼다 그러면은 50%가 추가가 되고. 제가 계속 들깨 농사 졌는데 항상 해마다 1,000평 정도 했어요. 계속 1,000평 정도 했는데 지금은 뭐 수확량도 예전보다 좀 많이 올라가 있죠. 근데 제가 올린 게 제가 1,000평에서 100kg도 힘들어요. 100kg도 힘들거든요. 지금 아직 그냥 6, 70kg 정도 하는데 죽은 게 많아서 그냥 죽은 게 없이 다 100% 수확을 했다 그러면 한 100kg까지는 될 것 같아요. 그럼 제가 지금 1,000평에 지금 100kg니까 한 평당 100g씩 나오는 거 100g씩 나오는 건데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어요. 들깨 평균 수확량을 찾아보니까 관행농 기준으로 찾아보니까 1,000평에 500kg 정도 수확한다 그러더라고요. 300kg에서 500kg 그 사이고 잘하면은
그냥 한 400, 400, 500? 400, 500이 평균이라고 그러고요. 그 많이도 하면은 뭐 700까지도 가고 뭐 그런다고 그러는데, 그러면은 그 그냥 500으로 잡으면은 그 들깨가 평당 500g씩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. 그 한 평당 500g씩. 근데 저는 그 500g에 5분의 1 수준이잖아요. 제가 하는 게. 그 1000평에서 100kg도 100kg 뽑는다 치고 100kg 나오는 거니까. 그 농약을 안 치고 그, 그 비료팁 안 주고 그 토종농약을 쓰고 그렇게 하면은 그 하나당 그 100%씩 하나 안 쓸 때마다 100%씩 올려받으면은 제가 받으면은 그 1kg에 그 보통 가격이 1kg에 만 원이다. 들깨 가격이 1kg에 만 원이다 그러면은 저는 1kg에 4만 원을 받아야 돼요. 4만 원. 지금 나온 통계로 보면은 제가 1kg에 4만 원을 받아야 되거든요. 근데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잖아요. 그리고 그 뭐야 그 제가 그 통계대로 말이 그렇게 받는다고 치면은 그 확산이 안 돼요. 확산이. 그 하여튼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 소비자가 망설인다. 소비자가 그 이제 손해 보는 느낌이다. 그런 생각을 받으면은 그 그게 다 그 가격에서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. 그게 그 소비자의 거래는 가격에서 정해지는 건데 그 가격이 가격 그 정해진 가격이 소비자가 그 좀 부당한 느낌이 받았다. 그러면은 그거는 뭐 그 지속적일 수가 없거든요. 그 산업을 할 사람도 늘어나지가 않고 가지고 서서 쇠퇴한다고 생각해요 저는. 그래서 그 합리적인 그 합리적인 거라기보다도 그 그냥 그 지금 그 받는 가격대로 그 유기농이면은 100%를 더 받고 뭐 지금 받는 그대로 하면은 미래가 없잖아요. 미래가 희망이 없잖아요. 그 지금 받는 가격에서 그 지금 받는 가격보다 더 이렇게 인상될 그런 가능성이 있어야지 이게 그 전망이 있는 건데 지금이 그냥 한계 지금이 그냥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냥 한계점으로 지금 막 받고 있다 그러면 올라갈 일은 없죠. 올라갈 일은 없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니까 힘 빠지면 이제 쇠퇴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하나 그 인상할 하나 이렇게 농약을 안 썼거나 뭐 비료대비를 안 줬거나 뭐 종자를 그 옛날 종자를 썼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그냥 기본 가격의 50%를 추가하는 걸로 이걸 기준으로 삼으면 어떨까 그냥 그 생각이 들어요. 그냥
그게 좀 그냥 지속적이고 비전도 있다고 봐요. 그, 그 농약을 그 한 번을 쳤건 뭐한 2, 30번을 쳤건 똑같이 그 농약 인증을 받으려면은 한 번을 쳤던 사람도 그건 그 인증을 못 받는 거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 한 번 그 위험할 때 한 번 안 치면은 그냥 제로가 되는데 그걸 이렇게 제로가 안 되게 하려고 뭐 그냥 별 방법을 다 쓰겠죠 그냥. 심하면 뭐그 밤에 막 후라시 키고 나와가지고 후라시로 막 비쳐가면서 벌레를 잡는 일까지 생기겠죠. 근데 그 그런 거를 그 소비자가 알려고 하진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알려줘봤자 불쾌해하죠 그런 거는. 그런 나는 뭔 상관이냐고 네가 뭐 방법을 몰라서 뭐 그렇게 개고생을 했던 거랑 그렇게 뭐 네가 고생을 많이 했으면 가격을 더 받지 뭐 차라리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. 그러니까 가격을 더 받으면은 열받아 안 사. 그렇게 되잖아요. 근데 그 농약을 쳐야 할 때 안 치면은 그냥 수확량이 제로가 되냐 아니면 그 그냥 100%가 되냐 제로가 되냐 그거에 그 문턱에 있는 게 그 농약이고 비료태비는 한 50% 정도 돼요. 50%. 비료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퇴비도 마찬가지예요. 퇴비 그, 그 질소는 똑같은 거니까 오히려 그 퇴비가 더 질소가 더 농축된 거잖아요. 그 비료태비 관해서는 한 50% 정도 이렇게 다운되는 것 같은데 그냥 50%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비료태비를 안 주고서 수확량이 나올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되고 그 일정한 그 수확량이 일정한 수확량이 나와도 한 보통 그냥 그 비료태비를 안 준 그냥 자연 토양에다가 청정 토양에다가 그 식물을 길러가지고 그 거기서 이제 생태계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 죽지 않고 이렇게 잘 이렇게 그 비료태비 많이 준 거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확 차이가 나죠. 그 색깔부터 확 차이가 나고 그러는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그 기준은 씨앗을 맺냐 안 맺느냐거든요. 일단 씨앗을 맺으면은 그 뭐그 노랗게 뭐 호리호리하게 자랐던 들깨가 있는데 그게 겨우겨우 이렇게 안 죽고 살아가지고 그 씨앗을 보통 씨앗은 한 이만큼을 자는데 그거는 한 10개 달았어요. 만약에 10개 딱 시장 10개 그냥 조그맣게 나와가지고 10개만 딱 탄 거예요. 그거 갖다가 그 땅에다 다시 심으면은 거의 그 100% 나와요. 그래서 그 전에 10개 나왔던 거보다
그 못할 일은 없거든요. 더 해요, 더 해. 확실하게 그 전에 작물이 10개를 열매를 닫았다면은 그거에 그 씨앗을 받아가지고 하면은 그뭐 10개, 뭐 100개니 뭐 하여튼 환경에 따라 가지고 이게 더 많이 나와요. 일단 그 생명력에는 그게 그 진화한 거거든요, 이게. 그, 그, 그 비료태비를 이렇게 안 주면은 그, 그 작물이 제대로 자랄 때까지 이렇게 그 시간이 걸리고 그 나중에 그 보통 7, 8년 보죠. 그 거름 안 줘가지고 수확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걸리는 시간이 그냥 작물별로 다른데 그냥 보통 한 7, 8년 봐요. 그냥 7, 8년 지나면은 그 웬만한 건 다 그 수확은 된다. 뭐 그런 기준으로 보거든요. 그리고 그 7, 8년 동안 손가락 빨아야 돼요. 7, 8년 동안 손가락 빨아야 되고 그 농약도 안 한다. 농약도 안 한다 그러면은 그 이걸 그 비료탭이 안 주고 안 준 토양에서 농약도 안 준다 그러면은 얘가 그 뭐 작년까지는 비료탭이도 주고 농약도 줬어요. 그러니까 비료탭이 줬던 토양에서 내 그 비료탭이 안 줘야지 이래가지고 거기다 내가 심었어요. 심었는데 이게 쭉 자라면서 노랗게 자라는데 거기다가 그 농약도 안 쳐줬어요. 그러면 얘는 그 거의 다 죽어요. 그냥 씨앗을 못 맺고 죽거든요. 그 옛날에 그 살던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그냥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어요. 그래가지고 그 씨앗을 못 맺고 죽어요 대부분.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면은 그 비료탭이 안 주고 하는 게 하는 걸로 그 수확량이 50%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제로냐 빵이냐의 차이거든요. 이것도. 그리고 그 씨앗도 그 지금 그냥 보통 사람들이 심는 그냥 계량 들깨는 계량 들깨랑 그 토종 들깨가 있어요. 토종 들깨. 옛날부터 해왔던 들깨. 그 그러니까 들깨 같은 경우에는 그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종묘상에서 이렇게 들깨 종자를 이렇게 파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. 그냥 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 주위에서 그냥 과육농으로 그 들깨 농사 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그냥 그 들깨 농사 좀 지려고 좀 씨앗 좀 달라고 그러면은 그거 갖다가 심으면 잘 돼요. 잘 되는데 그 들깨랑 그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했던 그 토종 들깨랑 생긴 게 달라요. 생긴 게 다르고 향도 다르고 수확량도 다르고 수확량이 수확량이 무게로 따지면은 한 30% 되는 거예요. 30%. 그, 그 토종 들깨가 30%가 덜 나가요. 그만큼 향이 강하거든요. 그
그냥 그냥 질량 보존의 법칙 그것대로 하면은 그게 맞는 것 같아. 이게 얼마나 잘 맞으면 법칙이겠어요. 그게. 이렇게 10,000번을 테스트했을 때 10,000번이 다 맞으면은 그게 법칙이 되는 거잖아요. 법칙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는 그런 말은 이게 그냥 간단히 이렇게 그냥 흘려버릴 말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참깨도 토종 참깨다 그러면은 이 참깨가 줄기에 계량형 들깨는 이게 4개씩 달려요. 4개씩 달리는데 그 토종 참깨는 2개씩 달려요. 2개씩. 2개씩 달리거든요. 그냥 절반이 절반. 그렇다고 뭐 꼬투리가 크냐 그것도 아니거든요. 오히려 더 작지. 근데 그 향은 무지하게 강해요. 그래가지고 향이 강해가지고 그 향이 두 배냐 그건 아니잖아요. 그냥 조금 더 강한 거지. 뭐 향이 향도 뭐 측정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다면은 향이 2배다 뭐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좀 더 강해요. 좀 더 강해. 근데 그 계량형 들깨도 그 종자 발화도 잘 되고 종자로서 충분한데 왜 굳이 그 토종 종자를 써야 하냐? 너는 왜 굳이 토종 종자로 하냐? 뭐 그렇게 물어본다면은 저는 그래요. 그 계량 종자가 이 토종 종자에 비해서 키도 크고 씨앗도 커요. 무게도 많이 나가고. 근데 그 어, 토종 종자가 원래 상태거든요. 이렇게 토종 종자가 더 옛날 상태잖아. 옛날 상태에서 비료탭이 많이 먹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서 그렇게 계량형 종자로 이렇게 진화한 거예요. 그 계량형 종자로 이렇게 그 수확량도 크고 많고 향도 더 내고 싶은데 그럴 순 없죠. 자기 몸이 커지면은 그만큼 향이 약해지는 거니까 그런 건 어쩔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이 이게 보기 좋고 수확량 많은 거를 이렇게 원했기 때문에 거기 그 사람들의 그 요구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개량이 된 거잖아요. 그냥 비료팁 많이 주고 그 병에도 안 걸리게 막 농약도 많이 쳐주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키웠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돼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비대해진 거거든요. 근데 그 토종농사는 그냥 옛날 방식으로 옛날 사람들이 그 농사 졌던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냥 계속 했던 거니까 그 옛날 사람들은 땅에다 거름 안 주고 농사 졌다고 그러더라고요. 땅에 거름을 줄 수가 없잖아요. 그 비료탭도 없던 시절에 그 집에 그 변소에 있는 그 똥거름 갖다가 줘봤자 그 자기 그뭐 마당 옆에 있는 뭐 텃밭에다가 못 주지. 뭐, 뭐 들깨로 이렇게 그 씨앗을 해서 기름을 잘라고 이렇게
들깨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렇게 그 수입을 올리려면은 500평이나 한 1000평 정도 이렇게 그 정도 하잖아요. 근데 그 정도에 이렇게 그 남의 집 가가지고 뭐 똥거름을 남의 집에 가서 퍼올 수도 없는 거고, 자기네 한 집안에서 1년 동안 나오는 그 거름을 갖다가 그 1000평에다가 이렇게 줄 수는 없는 거고, 안 줬다고 보거든요. 이렇게 안 줘도 그냥 잘 달리니까 그냥 계속 그냥 갖고 왔던 거예요. 그래서 그게 그 형태를 그냥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건데, 그 계속 그 상태로 이렇게 유지하려면은 같은 환경으로 해야지 그게 유지가 되지. 그것도 계속 그냥 뭐 비료 되게 많이 주고 뭐 누가 팍팍 쳐주고 막 그러면은 그것도 개량형 되는 거잖아요. 이게 계속 거기에 환경 맞춰서 이렇게 변화할 거니까. 지금 그렇게 그 친환경 그 인증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인증해 주는 거는 유기농 하나밖에 없어요. 그 유기라는 게 그냥 기가 있다라는 뜻이잖아요. 기가 있다. 그러니까 생기가 있다. 유기 그러면은 이렇게 순환한다는, 지구 자체 유기체니까 그냥 순환한다는 그 의미가 있거든요. 그, 그, 그냥 제 생각은 그 친환경 그 인증에 그 유기농이라는 그 인증을 넣어준 거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야죠. 그 형용사가 형용사, 어떻게 그 인증 기준에 형용사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? 그 유기농이라는 그 인증,
무농약으로 충분하고 무농약으로도. 근데 무농약도 있고 유기농도 있어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농약을 안 하지. 그냥 어차피 무농약으로 해도 몇 년 지나면 그 유기농으로 바꿔드릴까요? 뭐 그러면서 이렇게 그 대부분 그냥 사람들이 그냥 유기농이 제일 좋은 건지 알고 있으니까 그 바로 듣기도 괜찮고 막 다른 나라에도 많이 퍼져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유기농을 전환하는 건데 명목상 같은 거예요. 유기농하고 무농약하고 같은 건데 그, 그 농약을 안 주는 대신에 비료는 사용 못하죠. 비료는 사용 못하니까 그냥 뭐 화학 비료를 안 쓰면 되는 거예요. 화학 비료 안 쓰면 되는 거니까 그냥 그 퇴비를 막 잘 발효시켜가지고 그거 갖다 이렇게 그 누가 또 뭐 천연농약 만들어가지고 쓰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그 유기농이 그 질소 함유량이 가장 높은 토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유기농 토양에서 그 심으면은 유기농 토양에다 이렇게 심어놓고 농약도 이렇게 벌레가 생길 때마다 농약을 이렇게 주잖아요. 하여튼 유기농 그 토양에다가 뭘 심으면은 벌레가 많이 껴요. 많이 끼고 그 벌레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벌레 생길 때마다 이렇게 농약을 팍 쳐주면은 엄청 잘 자라요. 엄청 잘 자라고 그 부피도 엄청 커지고 색깔도 훨씬 진하고 그리고 뭐 그 가축 분뇨 그거를 뭐 발효시켜가지고 발효시키면 괜찮다고 그리고 그 가축 분뇨를 이렇게 쌓아놓고 그 적당히 발효가 되려면 뭐 이렇게 물이 필요하고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뒤집어져야 되니까 옛날에는 그 포크 같은 걸로 막 사람이 다 일일이 했는데 지금 뭐 포크레인 갖다가 하면 되니까 뭐 그게 뭐 미래 농업이라고 뭐 발효를 이렇게 강조하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는 포크레인 빌릴 때마다 돈 들어가요. 포크레인 빌릴 때마다 돈 들어가고 그리고 그 발효가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.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걸릴 텐데 나도 저희 땅 가까운데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그 양계장이 있다 그랬잖아요. 거기 그 똥냄새가 이렇게 바람 불 때마다 이렇게 나면은 미치겠어요. 그냥. 냄새는 피할 수가 없어요. 냄새는 피할 데가 없거든요. 제가 잠을 자다 깨요. 제가 숨 막혀서 깬다니까요. 잠자다가 숨 막혀서 깨요. 저기도 그냥 이쪽 방향으로는 저밖에 없어요. 사람 사는 데가 저밖에 없거든요. 그러니까 저게 그 부지 그 선정할 때
우리나라 바람 부는 방향이 편서풍, 우리나라 이쪽 충청도 서해안 쪽이니까 편서풍 부니까 북서풍 불잖아요. 편서풍이 거의 1년 중에 한 3분의 1은 편서풍 부니까 그 편서풍 방향으로 이렇게 바람이 가도 한 2, 3km? 아니 3km 정도 떨어지면은 그다음부터는 뭐 영향을 안 받죠. 그 3km 내에 그 집이 있냐 없냐 그거 다 그 조사하고 들어갔겠죠. 저기도 일단 집이 있으면은 그 집한테 그 승낙을 받아야 되잖아요. 그 집이 막 그 거부한다 뭐 그러면은 막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. 근데 우리나라 그냥 그게 뭐 미래농업이다. 그 퇴비 쌓아놓고 그렇게 그 퇴비가 이렇게 줘가면서 이렇게 키우는 게 그 미래농업이다. 그래가지고 전국에 막 그 땅 그 한 구석에다가 그냥 그렇게 퇴비를 이렇게 해마다 그 가을부터 봄까지 이렇게 퇴비 쌓아놓고 그렇게 발효시키고 있으면은 그냥 안 그래도 지금 그 시골 가면 봄, 봄철에 똥냄새 나잖아요. 그 미숙 밭에다 이렇게 퇴비 뿌릴 때 그 똥냄새 나는 게 이렇게 덮였을 때 이게 바람에 이렇게 날아가지고 이게 말라가지고 냄새가 못 올라오고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. 그러다가 이제 봄에 이제 그거 퍼가지고 이렇게 줄 때 이게 열리니까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. 그리고 밭에다 뿌려놓으니까 또 그냥 확산이 돼가지고 냄새가 나는 건데 해마다 그냥 지금은 그렇게 그 퇴비를 쌓아놓고 이렇게 해준 농가가 별로 없는데도 해마다 그 봄철에는 시골 가면은 뭐 고양이 냄새 그러면서 막 그 똥냄새가 그냥 막 나잖아요. 많이 나잖아요. 근데 진짜 그렇게 되면은 그냥 1년 내내 그냥 전국에서 그냥 똥냄새만 날 거예요. 그냥 진짜 시골 전국 어딜 가든 그냥 거름 냄새 그냥 날 거라고 이렇게. 거름이 완성돼서 밭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냄새가 날 일이 없어요. 근데 그 밭에 들어가기 전까지가 이게 냄새가 나는 거잖아요. 그 뒤집을 때만 냄새가 나는 거고. 그리고 그 냄새를 안 나게 한다라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. 이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. 그 냄새 없애는 그게 엄청난 과학이라고 이렇게 아직도 그냥 인간이 해결 못한 거예요. 그거는. 지금 뭐 우주선이 날아다니고 뭐 그런 데는데 뭐 쌀한톨 못 만들잖아요. 사람이. 들깨 하나를 못 만들어요. 사과 한 조각으로 사람이 못 만들어. 풀 한 포기 사람이 못 만들어요.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100년 후에도 못 만들 것 같아요. 그냥 지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준이 그냥 자연을 그냥 이용하는 수준인데 괜히 막 오버해가지고 코로나를 뭐
퇴치하는 뭐 백신을 만들려고 그러고 그런 게 그런 게 다 그냥 오바라고 생각하는 거 오바? 백신 만들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지금 전 세계 그 인류가 지금 백신을 만들 단계가 아니거든요 지금. 백신을 만들려면은 적어도 세포 하나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. 세포 하나를 그 인간이 세포 하나를 그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된다면은 내가 백신이 나오면 내가 인정하겠어. 근데 그런 아무런 그 세포 하나도 못 만드는 그 수준에서 무슨 백신이 나왔다고 그걸 뭐 또 믿고 막 요즘에 보면은 막 아, 야, 내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. 백신을 맞고 안 맞고를 그거를 무슨 의무사항이야? 그게 백신 맞는 게 그 의무사항이야? 그게 맞기 싫으면 안 맞으면 되는 거지. 그 의무사항이야 그게. 나한테 뭐 주사 맞아라 말아라 할 권리가 국가한테 있어요 그게? 맞고 안 맞고 내 마음이지. 농사라는 말 있잖아요. 농사라는 말이 사는 일사자고 농이 이게 그냥 농업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. 그 사전에는 농업농이 뭐야? 그냥 그거를 이렇게 쪼개 보면은 그냥 구불꼭자하고 그 별진자가 이렇게 있어요. 별진자 위에 구불꼭자 있는 게 이렇게 농자인데 그 별진자는 그걸 용이라고도 표현하죠. 그 자축인묘 진사오면 그 진자가 그 용진자거든요. 방위를 나타내는 거고 그 용방향이니까. 근데 그 진이라는 게 이게 지진할 때 그 지자가 아니 지진할 때 그 진은 땅지고 그 진 그게 그 용진자거든요. 그러니까 그 진자는 진동을 뜻해요. 그 파동. 그 규칙적인 이렇게 템포, 템포, 뭐 파동. 뭐 심장이 뛰는 뭐 그런 파동, 두근두근 이렇게 뛰는 그런 파동. 그, 그 파동진이고 그 농이 그 위에 있는 게 그 구불고기라고 하잖아요. 구불고기는 강약이야 강약. 예, 강약. 그러니까 그 혹시 그 조절하다, 컨트롤하다라는 그런 단어가 있었으면은 거기에 그걸 쓰면 되는데 아무래도 그 농자를 만들 그 저번에 그 한자별로 이렇게 시대별로 한자가 그 같은 시대에 다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. 어떤 거는 일찍 만들어진 게 있고 대부분의 글자가 나중에 만들어진 수 있고 집에 가보니까 그 집에 있는 그 우편이 있는데 그 우편은 2만자가 있더라고 그게 2만자 더 되는 것 같아요. 네,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저거는 2천자예요. 한 2,500자. 저기 그 2,500자에 나와 있는 게 그러니까 먼저 만들어진 거
위주로 나온 것 같아요, 저게. 그래서 그 농자가 지금 먼저 만들어진 한자거든요, 이게. 인간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밭에다가 이렇게 씨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막 경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확을 하고 맨날 막 그 수렵채집만 하다가 씨앗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먹고 사는 거를 해결한 게 이렇게 해결한 다음부터 그 농사라는 말이 생겼는데 그 사는 그 이사자고 그 농이니까 그 농이 뭐냐 그러면은 그 파동 진자에다가 그 구불곡자를 없었으니까 파동이 굽다라는 뜻이잖아요. 파동이 굽다. 제가 볼 때는 그 굽다라는 거는 그 조절할 조가 있어요. 조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생긴 거고 그냥 굽을 곡자 갖고 이 조절하다는 그 의미를 나타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해요. 저는 이 곡이라는 게 굽었다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굽었으니까 알아서 이렇게 조절해서 피해가야겠죠. 그래가지고 그 산 등성이를 봐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 이게 굽었다는 뜻이니까. 그 파동을 조절하다. 이렇게 봐요. 그 농자가 파동을 조절하다. 파동은 이게 파동이라는 그거를 더 확장해서 보면은 생명체의 그 심장 뛰는 소리거든요. 생명체의 그 생명체의 움직임을 파동으로 표현한 거라고요. 그 모든 생명체의 움직임이니까. 밤낮에 따라 가지고 막 식물도 막 잤다가 아침에 일어났다가 잤다가 아침에 일어났다가 뭐 뜨거울 때는 시들었다가 뭐 날씨 좋아지면 확 폈다가 막 그렇게 다 파동이잖아요. 그래서 그 파동을 조절하는 행위, 생명을 조절 잘 살 수 있게 조절하는 행위, 생명을 가꾸는 행위. 나도 살기 위해서 내가 먹을 그 식물한테 미안하지만 내가 먹을 그 생명체를 기르는 행위, 그거를 농이라고 표현했을 것 같아요. 그거를 내 파동을 조절하기 위해서 내가 먹을 그 식물을 조절하는, 내가 먹을 그 식물을 키우는 그 행위, 그래서 농사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, 이 농사란 말을 이렇게 넓게 보면은 정치와도 관련이 있어요. 정치. 뭐 농사하는 사람이 뭔 정치 얘기야? 뭐 한가할 때만 이렇게 아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얘기하다 보면 정치 얘기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다 그냥 싸늘하게 쳐다봐요. 그래서 농사꾼이면 그냥 농사 얘기만 하지 정치 얘기를 하냐고 막 그러는데,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. 농사랑 정치랑 똑같은 거예요. 뭐 정치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나라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거냐, 그거 갖고 이렇게 내 의견이 옳다, 내 의견이 옳다, 그렇게 그냥 토론을 벌이고 뭐 이렇게 고민하는 그 행위가 정치 아니에요. 그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, 이 농사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고, 정치도 농사는 소규모고, 내가 먹기 살기 위해서 하는 게 농사라면은 정치는 국가가 먹기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정치잖아요.
저는 그냥 같다고 봐요. 그냥 그 농사하고 정치하고 같다고 보거든요. 우리 지금 정치권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막 그런 엉뚱한 행동들 많잖아요. 막 그런 거 이렇게 그런 거를 이렇게 농사에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 좋은 방법 많이 나와요. 그런 거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런 말을 하지 말라 그러면은 답답하죠 지금. 근데 이런 유튜브는 뭐 내가 찍어서 올리는 거니까 뭐 나한테 막 이 말 하지 말아라 해라 뭐 그러는 사람도 없고 뭐 댓글을 달아도 내가 안 보면 끝이니까 시간 다 됐네. 다시 찍어야겠네.